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10월 26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한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 상황이 이렇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올라올 만큼 재료 측면에서나 수급상 큰 변화가 주어진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는 시장 자율적 상승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기존 악재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그러한 악재에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장 심리가 이런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심리가 더욱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지수가 상승하는 장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종목 장세 비슷한 그런 분위기죠. 다방면에 수많은 그런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형주들이 뒤늦게 동참하는 그런 형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연말, 연초, 장세 쪽으로 흘러갈수록 점차 대형주들이 힘을 쓰는 그런 장세가 될 소지가 좀 높다 하는 것, 그런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역시 물가 부담과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조기 긴축과 관련된 부담이거든요. 자, 그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그러한 악재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시장은 연말 연초 장세가 기대된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상당히 다양한 그런 주제가 좀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이 좀 움지락거리고 있죠. 최근에 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IT 중소형주의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오늘 시장 전체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이오주들이 모처럼 만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과연 바이오주를 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종목 위주로 봐야 되겠죠. 대주전자재료가 상당히 좋아요. 오늘도 어제도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됐던 건데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테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양대 테마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현재 메타버스 테마인데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자, 자이언트 스텝이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무려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진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옛날 주력으로 했던 종목 LG화학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LG화학의 실적을 점검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론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실적 랠리가 그야말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는 강세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증시도 그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는 연동할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은 우리한테 호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물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극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월가에서도 또 금융가에서도 물가 문제 상당히 큰 문제, 어떤 대폭락을 야기하는 등 어떤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 미 연준 쪽에서는 어쨌든 물가가 높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현재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물가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공급, 유통, 소비, 그리고 정보, 그리고 글로벌 분업이라고 하는 5가지 분야를 제가 들면서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들은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현재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남아있는데 사실은 과잉 유동성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소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적 유동성 공백 상태가 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만큼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에서는 한 글로벌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의도적이고 또 실험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 유동성 문제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또한 이것도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즉 물가와 관련돼서 또는 과잉 유동성과 관련돼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 근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결국에는 $1,000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1,000가 됐다는 것이죠. 하루 만에 12.6%를 급등을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허츠라는 데서 10만 대를 한꺼번에 발주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건데 이에 따라서 시총 1조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슬라를 보면 실적을 보고 또 최근에 수주하는 것들을 보면 이 전기차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불필요합니다. 뭐 자질구레한 실적 문제라든가 어떤 기술력 문제라든가 시장과 관련된 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모든 것을 다 묻히게 할 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폭발하고 있다. 시장의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다른 어떤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개의치 말고 당분간은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 정도거든요. 테슬라가 연간 매출 성장률이 60%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을 점검을 했고요. 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431%로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0.8 베이스 포인트 올라왔다는 건 약간 신경 쓰이는 그러한 현재 상황이고요. DXY 달러 인덱스가 93.9로서 또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1167원, 1165원, 1167원 정도인데요. 현재 미국 달러 인덱스와는 달리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가파르게 내려가는 모습,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뚜렷하게 3주 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강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우리 증시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주변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 1.7%나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 등 전반적인 상황이 중국을 빼놓고서는 나쁘지 않았고, 오늘 우리 시장에 가장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도 역시 나스닥 선물의 강세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긴축 기조 이런 것을 현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노골적으로 실적 랠리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일단 테이블만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죠. 입지를 하는 정도, 응수타진하는 정도라는 것이고, 금융투자만이 단타 관점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건데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추세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분위기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즉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 코스닥도 순매수했다는 거죠. 이 바람에 코스닥도 1.75%나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호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배경으로 한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베이시스 잠깐 봐야 되겠죠. 베이시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플러스 0.28 이런 정도면 정상적인 강세장, 자, 이른바 콘탱고를 강력히 신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연말 연초 장세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시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일단 그 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 현재 반도체 이슈를 봐야 되겠죠. 반도체 중소형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그동안 전혀 매골 추진 못했던 반도체 장비주들,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KC텍, 그리고 뭐 동진 세미텍, 뭐 FST, SNS텍, 기타 등등 쭉 현재 반응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그게 동반해서 같이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쯤이 그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까지는 있죠. 일단 부정적인 상황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특히 D램에 대한 업황 전망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반도체 겨울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태도가 아직은 미온적이죠. 그리고 또 최근 인텔이 반도체, 사실은 뭐 반도체 업황 전망 전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인텔 그 자체가 좀 악재가 좀 있는 바람에 급락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약간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잠깐 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차트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자, 지금 현재 확실하게 전고점을 뛰어넘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조정을 받은 끝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충분히 살리는 모습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과, 자, 우리 증시에서의 반도체 흐름도 어느 정도 그 궤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 기본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또 한켠에서는 삼성전자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대신증권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현재 목표 주가를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상향 조정하는 그런 그 리포트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900원 정도 올라가서 71,100원이 됐다는 건데, 이 정도면 7만원대 다시 7만 전대로 안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현재 연간 파운드리 부분 삼성전자의 성장률이 현재 24%, 현재 2026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그런 정도의 초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평균 성장률이 14%인데요. 그에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까지 초고속 성장을 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삼성전자 현재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대신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영업이익 기여도는 3% 정도 된다. 사실은 매출 기여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매출 기여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 내지 8%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기여도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5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것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미미한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근데 내년부터 확 달라진다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거의 이런 정도 1조 내지 많아봐야 1조 5천억 내지 2조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영업이익, 전체 50조 정도의 영업이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았죠. 그랬던 것이 내년부터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 기여도가 7% 정도 7%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 3조 5천억 정도 내지 4조 원 정도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죠. 내년 정도가 그런 정도면 내후년 또 3년 후 5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랬을 때 3년 후가 되면 아마 10조 이상 될 것이고 5년 후가 되면 15조 내지 20조가 될, 지금 현재 TSMC 버금가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현재 발휘되는 그 시작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팔 필요가 전혀 없는,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안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삼성전자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축 기조에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는 또는 내성을 구축하는 단계이므로 삼성전자는 매수하는 데서 그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연말 연초 장세 또는 배당 투자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입장은 원래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서 특히 패키징과 관련돼서 또 2차 전지와 관련 초고속 충전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기, 중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죠. 하나마이크론은 기술적으로 좀 애매한 상태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이 두 종목, 삼성전자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마이크론 정도를 첨가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기존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도 원익 IPS를 갖고 있다든가 또는 테스나도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야 최근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그들을 보유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걸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갖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갖고 있고 이것 말고도 할 종목들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부채요, 아직까지 반도체가 뜰 만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된 것도 아닌데 단지 바닥권에 있다는 이유로 서둘러서 종목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하나마이크론 정도야 집약시켜서 밀고 나가는 것을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반도체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코치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우후죽순경으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앱클론 또 apta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 외에 또 PCL 같은 그런 종목도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 내용이. 그리고 상당히 그 전망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보가 있으면 바이오를 많이 알거나 그에 직접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파악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 정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 정보 격차에 의한 그러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그리고 재료나 실적 그리고 전망 이런 것과 관련된 신뢰성이 높은 게 아니죠. 신뢰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상당히 고평가돼 있기도 하며
또한 종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크죠. 또 한 가지 상황은 이 바이오 말고도 시장에 대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고 넘치죠. 어려운, 그리고 신뢰하기도 어렵고 장기 투자하기도 불편한, 부담되는 바이오주를 애써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느리긴 느리지만 결국에는 바이오에서는 이게 해답이라는 것이죠. 가장 안정적인 해답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80만 원대, 90만 원대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년 내 200만 원 정도는 너끈히 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수익 내면 되죠. 더 큰 수익을 내는 건 욕심이고, 그렇게 욕심을 내면 될수록 위험은 더 커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다. 다른 바이오주는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이상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종목은 SKC도 중요하지만 대주전자재료도 매우 중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재료가 나왔죠. 차세대 전지로 지금 현재 전 세계 2차 전지 업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전지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지금 전해질이 현재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러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주행거리라든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의 전지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어디입니까? 테슬라도, 또 파나소닉도, 우리는 LG와 기타 등등의 현재 2차 전지 업체들도 상당히 그 역량을 집중하면서 개발 중에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있다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것이죠. 기존의 흑연, 기존의 음극재 제조, 음극 소재인 흑연을 대신하는 현재 실리콘도 있지만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그것 말고도 전고체, 차세대 전고체형 고체 전해질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다는 거죠.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그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공침 제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현재 이것은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이온 전도성을 상당히 높이고요. 이온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부러지는 성질이죠. 그것을 또 상당히 높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가. 기존 현재 배터리 소재에 비해서 그 가격이 15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 가격 문제이거든요. 그것을 1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라도 전고체 배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차세대 전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 자리 잡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소지, 그 시간이 앞당겨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차세대 2차 전지의 핵심은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대주전자가 할 수 있는 역량, 기술 역량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죠. 기존의 실리콘 음극재만으로도 굉장한데 거기에다 전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을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럼 뭐죠?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보유해야 되고요. 지금 사도 늦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얼마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 관점. 어쨌든 일단 자신 있게 붙어볼.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장은 그냥 폭발하고 있으니까 일단 붙어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참 대단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잠깐 보도록 하죠.
자이언트 탭이 오늘 이런 와중에서도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호재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종합 콘텐츠 업체 아덴시오라고 하는데요. 여기 추가 업무 협약을 했다는 거죠. 웹툰 원작 SF 소설 같은 겁니다. 웹툰이니까 만화가 되겠는데 SF 만화, 애니메이션 이거와 연관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현재 메타버스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이미 시각 특수 효과 VFX 기술이라고 하죠. 그거나 또 리얼타임 콘텐츠, 홀로그램 콘텐츠가 더 대표적인 리얼타임 콘텐츠입니다.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이미 그 관계를 맺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자이언트 탭이 보다 노골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메타버스 세계에 현재 강력히 진입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역시 그쪽 분야 대장으로서의 충분한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과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나쁩니다. 만약에 내일 한 단계 더 장대 양봉식으로 거래까지 수반하고 주가도 많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 어차피 펀더멘털을 승부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건데 무조건 매도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매도 신호,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매도 신호라는 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 차례 대량 거래가 터지고 또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에 그런 기준에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일단 매도 신호로 인식하고 과감하게 매도해도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만 그런 모습이 아니면 보여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의 지난 3분기 매출은 10조 6천 LG화학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LG화학 오늘 1.1% 뭐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정도의 주가 상승폭은 아닙니다만은 실적을 보면 현재 오늘 상승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매출은 41.4% 증가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괜찮죠. 근데 영업이익은 7,266억 원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9.6% 줄어들었고요. 전분기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했죠. 2조 분기당 영업이익이 2조 1,0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의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 하나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어닝 쇼크입니다. 대단한 충격이죠. 그 이유는 충당금 때문에 그런 것이죠. GM 볼트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애들은 리콜이 됐죠. 리콜 때문에 이제 그애들은 충당금이 비용으로 현재 비용화가 됐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6,230억 비용이 잡혔어요. 그걸 제외하면은 전체 영업이익은 1조 3,500억 정도.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도 한 2,510억 순이익이 아니라 배터리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석유화학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석유화학만 따지면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첨단 소재 바이오 쪽은 아직은 밋밋합니다. 어쨌든 석유화학과 전지 매출이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불과 한 1년, 2년 전까지는 전지 부분의 매출이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던 건데 지금은 거의 다 따라온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신규 사업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양극재 양산 체제를 갖췄고 음극재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 분리막까지 통합을 해서 현재 지금 4대 소재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LFP 리튬 인산철 중국식이죠. 중국식 배터리까지 진출을 한다는 거죠. 먹을 떡이 있으니까 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로 전기차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여기는 저효율 배터리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먹을 떡이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 진출하는 것 어쨌든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성장 동력이 생브레성 플라스틱 PBAT. 이거 기억나시나요? SKC 할 때 SKC의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 생브레성 플라스틱이죠. SKC도 이 분야에 진출을 해서 상당히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LG화학도 한다는 거죠. 어디가 승리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모두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그리고 가만히 보면 LG화학과 SK그룹의 근본적인 차이, 아주 재미있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SK그룹은 계열사, 다방면의 계열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2차 전지 완제품 및 그에 부대하는 소재의 생태계를 그 계열사의 연합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는 반면, LG그룹은 달라요. LG 에너지 솔루션 완제품 업체를 따로 분리 독립시켜 놓고 나머지는 모두 LG화학이 다 담고 있는, 사실은 에너지 솔루션조차도 LG화학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므로 사실 1인 지하죠. 1업체 지하. 한 개의 업체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식으로 계열사에 나눠지는 계열사로 분리돼서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LG화학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원스톱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LG화학 방식이 더 낫죠. 하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에 많은 곳에 또 시장 적응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SK가 더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성과를 낼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부분도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까지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LG화학 대신에 SKC를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래도 갖고 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LG화학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얘기가 됐으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실적 발표된 것 중에 현대차도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1조 6천억 정도인데 이 정도는 평상적인 실적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 차질에 있어서 매출이나 영업에 실적에 좀 차질이 있을 것이 됐던 건데, 그래도 크게 데미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환차익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서 바닥을 찍은 거는 같아요. LG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3조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 자체죠. 근데 주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추세적으로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유는 바로 성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은 업황 순환 때문에 좋아진 것이지 근본적인 개혁 때문에 좋아진 것은 아니죠. 어떤 일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상정성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실적은 좋아도 현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주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성장주에서 보이는 정도까지의 주가를 여기에 대입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만 장기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포스코의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까지 갖추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